태국에서 국적기를 타자마자 체포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김 전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귀국 직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에 이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격앙된 민주당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보복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설 연휴 이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원전 추가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윤 대통령은 UAE의 300억 달러 투자 결정에 대해 경제인들이 일궈낸 성과라며 새로운 중동 붐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팔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외교부가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가 사전에 승인된 설계나 계획이 무시된 채 마구잡이로 이뤄졌고 관리 감독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열쇠를 쥔 채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잠시 뒤인 오전 8시 이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김 전 회장은 태국에서 항공기를 타기 직전 취재진을 만나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르는 데다 비자금 조성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김 전 회장 체포 당시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 반쯤 운동복 차림으로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8개월 동안의 도피 끝에 결국 붙잡혀 한국행 항공기를 타게 된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자신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화도 한 적 없으세요?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적 없는데. 전화는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전환사채 200억 원을 발행한 뒤 여러 차례 사고 팔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해서 비자금 조성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나중에 조사 받아보면 알겠지만 무슨 비자금 전환채 회사에 전환채 만드는데 무슨 비자금이 만들 수 있어요? 검찰이 가장 벼르는 조사안인 비자금 조성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모두 정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은 유엔 사무소의 망명을 타전했다는 언론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자신의 도피 생활을 호화 도피로 비판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김치 먹고 뭐 생선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도피라고 하고 근데 다 제가 모든 게 불찰이니까 제가 검찰에 가서 충실히 조사받고 소명하겠습니다. 검찰은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 40분 한국행 비행기에 탄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잠시 뒤인 오전 8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어 곧바로 검찰 호송차에 옮겨 탄 뒤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곧바로 이어질 검찰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될까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었던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때 변호사 비용 20억 원을 대신 내줬는지 캐물을 전망입니다. 또 지난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중국으로 640만 달러를 밀반출해서 북한에 건넸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혐의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의 체포 직후부터 고강도 조사를 예고한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꽉 채워 조사한 뒤에 곧바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한사코 이 대표를 모른다고 하고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쌍방울 자금 흐름을 깨고 있어서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의혹이 실질적 열쇠로 불리는 김고직이 쌍방울 재정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귀국을 거부한 것도 앞으로의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김 씨는 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라 송환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성남FC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성남FC 사건으로 조사받은 지 불과 엿새 만인데 일단 통보한 출석 날짜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7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성남FC 사건으로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주일도 안 돼 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율을 거쳐 날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하더라도 시기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최종 인허가권자로서 막대한 민간 특혜를 알고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했던 배임이나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이 대표에게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대장동 일당을 공무상 비밀을 공유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미 이 대표 관련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이 대표를 상대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 측 역시 최근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향한 전방위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온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역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환수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번 조사가 끝나면 성남FC 사건까지 한꺼번에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더라도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엿새 만에 이번에는 위례 대장동 의혹으로 또다시 소환 통보를 받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 밥상에 정권의 무능 대신 이 대표를 올리기 위한 정치검찰의 사생결단 정치쇼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에 민주당은 당장 입장을 밝힐 것 없는 정치검찰의 언론 플레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정식으로 출석 통보를 하거나 날짜를 조율한 게 아니라 대장동 의혹과 무관한 성남FC 의혹 변호인에게 구두 통보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에게 구두로 소환 요구를 하자마자 언론에 이 사실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죄가 있건 없건 사생 결단을 내겠다는 의도라고. 이 대표도 소환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환 응하실 때는 조금 더 당내 논의를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이번에도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 그대로실까요? 다만 당내에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불과 엿새 만에 이뤄진 추가 소환 통보에 적잖이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힙니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귀국과 맞물려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설 밥상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와 무능 대신 야당 대표를 향한 조작 수사를 올리려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를 확인해 본 뒤
당내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민생 정책의 속도를 내고 북한 무인기나 강제징용 해법 등에 대한 대여 공세 등을 통해 사법 리스크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장동 의혹과 함께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발과 관련해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이제 지났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조작 수사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날,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이어 대장동 사건을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하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혐의 처리됐던 성남FC 사건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냈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국민의힘도 적극 가세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의 진짜 몸통을 이제는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 1년을 훌쩍 넘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4,040억의 이 부당한 이익을 설계하고 또한 취득한 이 주범이 누구고 그 몸통이 누군지를 꼭 검찰에서 밝힐 책임이 있다. 이어 이 대표를 둘러싼 일련의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거라며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란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는 앞뒤 맥락이 잘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 자체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난 정부 검찰, 지난 정부에서 함정을 팠다는 말씀이신가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000여 명으로 석 달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완화 시기는 이번 주 금요일쯤 발표되는데 설 연휴 지나서 벗는 것이 유력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 전보다 4천여 명 줄었고 석 달 만에 환자 수가 가장 적어 겨울철 재유행은 눈에 띄게 완화하는 모습입니다. 신규 확진자와 시차를 두고 증가해온 위중증 환자 수도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주간에 신규로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이제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 여기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계량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 4개 가운데 60세 이상 계량 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나머지 3.5개가 모두 충족됐습니다. 정부는 국가감염병자문위원회와 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번 주 금요일쯤 완화 시기를 발표할 전망인데 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분 좋게 설 전에 딱 하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웅적인 어떤 결단 이런 걸 요하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사흘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하며 중국발 유입 상황도 안정적입니다. 일본과 미국 등도 최근 유행 감소세로 전환해 실내 마스크 완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를 벗으면 고위험군은 더 위험할 수 있다며 60세 이상의 적극적인 계량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드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상황과 중국발 코로나19 관리 현황 등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자문위가 권고안을 도출하면 정부는 내일 또는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방 사흘째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수출 1호 원전인 바라카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추가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는데 원전 공동 진출은 영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한국과 UAE 경제 협력의 상징 바라카 원전.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하메드 UAE 대통령 일행이 맞이합니다. 가동을 앞둔 바라카 3호기와 건설 중인 4호기 현황을 살피는 기념 행사. 우리 기업을 대표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UAE 측에선 대부호로 유명한 만수르 아부다비 부총리가 동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이 두 나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라면서 추가 원전 협력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더욱더 힘을 모아 추가적인 원전 분야 협력과 더 나아가 제3국 공동 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존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같은 차세대 원전을 협력하자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은 영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실질적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부연했습니다. 미래 협력의 틀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힌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듭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은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서 한 UAE 관계에서 가시적 진전을 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은 기후 행동을 위한 공동 선언을 채택하고 기후변화 분야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저장 포집 활용 등 청정 에너지 협력까지 더해지면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대통령실은 원전과 방산 분야는 두 나라 간의 최고 수준의 신뢰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방문에서 전략적 협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합의한 공동성명에 UAE 측의 300억 달러 한국 투자 공약이 명시됐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에서 국빈 방문 첫날 이뤄진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 정상이 공동성명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300억 달러 투자 결정을 공동성명에 명기한 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로 이동해 일정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로 출발해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에 참석하고 과학기술의 국제연대를 통해 인류에 기여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밝히고 전문가 견해를 듣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스위스 취리히로 이동해 동포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보스로 위치를 옮겨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국산 무기인 천궁2와 천무를 수입한 UAE가 우리나라의 다목적 수송기 개발에도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방산 협력이 본격화된 UAE가 앞으로 K방산의 중동 전진 기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UAE는 한국의 다목적 수송기 신규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UAE 측과 다목적 수송기 국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2035년 이전 양산을 목표로 다목적 수송기 국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UAE가 개발비 3조 원 가운데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항공산업 관련 전략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향은 향후 논의 예정이며 UAE는 이미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를 운용하고 있고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미사일 요격 체계 천궁2 수입 계약도 체결한 K방산의 큰 손입니다. 여기에 KF-21 초음속 전투기와 소형 무장 헬기, 장애물 개척 전차나 다목적 무인 차량 등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앞으로 이 같은 추가 수출까지 성사되면 UAE가 K방산의 중동 수출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동 같은 경우도 항상 안보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송기뿐만 아니라 총궁 탄도탄 요격 미사일 그리고 각종 드론에 대응하는 국산 무기 체계들이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기도 하죠. 방위사업청도 이번 순방에서 UAE와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며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각국도 K방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산 무기 체계의 추가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해법안과 피해자 측의 입장이 일본 측에 전달되면서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의 사과와 변제금 참여 여부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징용 공개 토론 회의 후 닷새 만에 시작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상.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안과 피해자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한 만큼 이제 관건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수입니다. 우선 일본 피고 기업의 변제금 조성 참여 여부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전제로 한 기부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행 성격이 아니라면 우리로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어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거론됩니다. 그 기업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일본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형태. 그러니까 조금씩 뭐 한국도 양보하고 일본도 좀 양보한다 그럴까요? 기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하는 해결 방안이 뭐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사죄와 관련해서는 역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과거사 관련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계승한다는 건데 피해자 측에 얼마나 진정성이 전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부도 관련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조치, 그런 얻어내야 되는 것들에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방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 셔틀 외교도 복원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의 진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대북 정책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현안 보고가 진행됩니다. 오늘 외교부와 통일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현안 보고에선 최근 공식화된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을 통한 우선 변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에서 부실 시공과 부실 감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로 부실한지 취재진이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공사는 사전에 승인된 설계나 계획이 무시된 채 이루어졌고 관리 감독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부실 시공과 부실 감독으로 67건이나 지적사항이 나왔던 성산대교 성능 개선 공사. 취재진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사 과정을 살펴봤더니 그야말로 금이 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에 활용된 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입니다. 공사 기간을 아끼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콘크리트를 붓는 대신 공장에서 미리 만든 콘크리트판을 가져와 까는 방식입니다.
자작을 맡은 업체는 성산대교 현장에서 242km나 떨어진 전북 김제와 정읍에서 이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측은 이때 적재함 길이보다 긴 바닥판을 1m에서 3m 튀어나온 상태로 실어오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판이 성산대교에 도착해서 설치할 때도 이미 깔아둔 바닥판이 손상되지 않게끔 조금씩 날라서 공사 지점까지 옮겨야 하는데 규정 무게보다 27톤이나 초과한 과적 트레일러로 계속해서 공사 현장을 오가면서 바닥판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밀 측량 없이 완충제를 설치하거나 바닥판 1개에 5개씩 설치하는 진동 방지 장치를 아예 안 끼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승인한 설계나 계획이 무시되고 마구잡이로 공사가 이뤄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독이 부실했던 겁니다. 바닥판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리와 시공사 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산대교 북단 155일, 남단 42일에 이르는 바닥판 제작 기간 가운데 실제 점검이 이뤄진 건 각각 3일 뿐. 대신 서울시에는 매일 참여했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남단공사에서는 책임질 현장 대리인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시공사가 서울시에 대리인으로 승인받고 보고한 사람은 현장 대리인 선임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감사위원회에 진술했습니다. 결국은 현장 대리인이 없었다든지 또는 이제 감리가 현재 계속 상주하지 않고 일정 특정 일만 상주를 하면서 감렸다는 것은 결국 이제 부실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다. 결국 성산대교에 생긴 균열은 품질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 감독이 사실상 없는 상태의 마구잡이식 공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힌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 3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차례나 도주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노력은커녕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데만 골몰한다며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7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9도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설 연휴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낮에 잠시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금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설 연휴 첫날인 토요일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밤사이 중서부 지방에는 1cm 안팎의 눈이 살짝 내리겠습니다. 양은 적겠지만 강추위 속에 눈이 얼어붙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관령의 기온은 어제보다 9도나 낮은 영하 13.4도까지 떨어졌고요. 그 밖에 내륙, 서울은 영하 6.7도, 대전은 영하 5.9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낮에는 서울 기온이 1도, 대전 3도, 광주와 대구는 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열쇠를 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국내로 압송됩니다. 항공기 탑승 직전 태국 방콕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도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대납 의혹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뭐. 그러면 일부 아까 배임이나 횡령 혐의는 일부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입장은 변화 없으신 거죠? 일부 인정한 적이 없는데. 그 배임이나 횡령도 아예 지금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해서 비자금 조성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나중에 조사 받아보면 알겠지만 무슨 비자금은
전환철 회사에 전환철 만드는데 무슨 비자금이 만들? 전화도 한 적 없으세요?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게 없는데. 전화는 한 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 하고. 네. 제 가족들 뭐 제 때문에 제 회사 사람들 구속된 거에 그들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뭐 김치 먹고 뭐 생선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도피라 하고 근데 다 제가 모든 게 불찰이니까 제가 검찰에 가서 충실히 조사받고 소명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에 이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번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요구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사생결단 정치쇼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폭식 정치수사쇼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말로만 당당함이 아닌 실제 조사에서도 당당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권으로 사법 정의를 피해볼 생각은 이제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UAE의 300억 달러 투자 결정은 우리 경제인들이 일궈낸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부다비에서 경제사절단으로 순방에 동행한 기업인들과 만찬을 하며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데 대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하는 한국 기업을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여러분이 창출한 성과들은 새로운 중동 붐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고 원팀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업고 다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양해각서와 계약이 모두 48건 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은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에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협력 양해각서와 계약이 48건에 달한다며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관련 부처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번 경제외교 성과에 대해 역대 UAE 순방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신중동 붐 원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 수출과 해외 시장 진출로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개막한 가운데 세계 경제학자들은 올해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을 힘들게 한 고물가 현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이 바라보는 올해 글로벌 경제 전망은 역시 밝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이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 50명을 인터뷰한 결과 3분의 2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지역으로 모두가 유럽을 지목했고 대부분 미국도 꼽았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한 경기 전망은 42%가 저성장할 것으로 보았지만 52%는 양호하게 성장할 것으로 답해 엇갈렸습니다. We really need to find solutions on the wars and conflicts, but we also have to secure that we don't go into a recession and we have 10 years of low growth as we had in the 1970s. 지난해와 같이 높은 물가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는 곳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4명 가운데 1명 이하로 고물가 위험을 경고한 반면 유럽에 대해서는 절반을 웃도는 비율로 고물가를 예견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각국의 리더들에게 에너지와 기술의 혁신, 잠재력 높은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We will see more companies making commitments in areas that is important like upskilling, job creation, anti-corruption, the green agenda, being climate, biodiversity.
보건, 안보, 경제 위기를 두고 국제기구들의 갈등 조정 능력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53회째를 맞은 다보스 포럼.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새해에는 유지 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 보호까지 할 수 있는 전기차로 바꿔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 번 고장이 나면 전국에 수리할 수 있는 정비업체가 많지 않아 번거로운 게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전기차를 탄 지 5년째 되는 김동신 씨. 한 달 유지비가 4분의 1로 줄고 매연과 소음 걱정도 없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차에 시동만 걸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진동과 소음이 시작된 건 지난 7월부터였습니다. 말썽이었던 에어컨 컴프레서를 교체하고 2번이나 수리를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더 큰 정비업체를 찾아갔지만 2달 뒤에나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고양 하이테크 센터가 워낙 관할 범위가 좀 넓고 먼저 전하신 고객들이 많아지면 9월 30일 금요일, 죄송합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8시 40분 예정 괜찮습니까? 9월 30일은 안 되고요. 네, 죄송합니다. 결국 더운 여름에 수리를 맡긴 에어컨은 추운 겨울이 돼서야 정상 작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에어컨 수리만 4개월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올여름 많이 더웠잖아요.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도 창문을 열고 다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겪은 건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차 온라인 동호회에는 부품이 없어 차가 한 달째 방치되고 있거나 수리업체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정비 인프라는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5만 5천여 대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지난해 8월 32만 8천여 대까지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반 정비업체 가운데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곳은 전국에 1,300여 개로 전체 4.3%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인 조그마한 공장에서는 수리를 못하다 보고 큰 공장에서 수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수입차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 3만여 대가 넘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는 전국에 8곳에 그쳤습니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 등 다루기 까다로운 부품들을 사용하는데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아직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탓입니다. 선 AS망을 구축하면은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되고 앞으로 그로 인한 만족으로 인해서 보급 속도도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이걸 반대로 하다 보니까 전기차 정비업체 부족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전문적인 인력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젠 서류 발급이나 세무 상담 등 민원 업무를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공공 영역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가상 공간으로 구현된 서울시청 청사입니다. 민원실로 가봅니다. 채팅으로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예방접종 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 발급도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3차원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각종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공식 오픈했습니다. 재산세 같은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세무 관련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가상 시장실에도 자유롭게 들어가 시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소통 창구와는 또 다른 차원의 본격적인 대시민 소통 서비스가 가능하다, 민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멘토링 서비스도 있습니다. 소설 속 어린 왕자를 멘토링 아바타로 등장시켜 대면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청와대, 롯데타워, N타워 등 명소를 가상 공간에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영역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다만 이용자가 10대에서 20대에 한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디지털 약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군 당국과 계약한 올해 첫 기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각 16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미 우주군의 통신 위성과 다른 탑재체를 실은 팰콘 헤비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른 것으로 고위급 인사와 전투 지휘관의 통신 연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기상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프로토타입 위성을 모니터링하고 궤도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군사 위성도 함께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을 지시한 마피아 두목이 도주 30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마지막 갓파더로 불리던 이 마피아 두목의 체포는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고 이탈리아 총리는 시칠리아를 방문해 범죄와의 전쟁의 중요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검거 1순위 마피아 두목 마테오 메시나 데나로가 시칠리아 섬의 주도인 팔레르모의 사설 클리닉에서 군 경찰에 끌려 나옵니다. 1993년부터 무려 30년간 도피 행각을 벌여온 마지막 갓파더가 드디어 체포되자 시민들은 감격합니다. Stamattina sentendo la notizia dell'arresto del capo dei capi sono rimasto incredulo, scioccato, allo stesso tempo però felice. 가명을 쓰며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군경찰 특수팀이 현장을 급습해 데나로를 체포했습니다. Messina Denaro all'interno di una struttura sanitaria dove si era recato per sottoporsi a delle terapie cliniche. 영화 대부에서 묘사된 실제 시칠리아 범죄 집단 코사 노스트라의 두목인 데나로는 도피 중에도 조직을 이끌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나로는 1992년 마피아 단속을 주도했던 조반니 팔코네 검사와 파올로 보르셀리노 판사 살해 사건 등 수십 건의 살인 사건 배후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내가 죽인 시체만 모아도 공동묘지 하나는 만들 수 있다고 자랑했던 것으로 알려진 무자비한 마피아 두목은 2002년에 진행된 골석 재판에서 이미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데나로 검거 소식에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탈리아 총리도 시칠리아를 급거 방문했습니다. La guerra non abbiamo sconfitto la mafia, ma questa battaglia era una battaglia fondamentale da vincere ed è un colpo duro per la criminalità organizzata. 멜로니 총리는 팔코네 검사에 대한 폭탄 테러가 벌어진 곳에 세워진 기념비도 방문해 마피아와의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영국 런던의 엘리트 경찰관이 거의 20년 동안 49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48살의 런던 경찰 데이비드 캐릭은 현지 시각 16일 런던 서덕법원에 출석해 강간, 강간미수, 불법 감금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49건을 인정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팅 앱 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뒤에 다시 신분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하며 성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살해당한 언론인과 언론계 종사자가 전년보다 50% 늘어난 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네스코는 2018년 살해당한 언론인이 99명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8건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는 성명을 통해 나흘에 1명꼴로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법규 체계 균열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대형 트레일러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트레일러가 전소되고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트레일러에도 불길이 일부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2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WBC 대표팀이 오리엔테이션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사령탑 이강철 감독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최대한 많은 경기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첫 공식 일정인 오리엔테이션 자리. WBC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편한 것 같아요. 네.
실감이 나네요. 야구 잘하는 선배들이랑 같이 야구할 수 있는 게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 사령탑 이강철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고 나중에 캠프 가면 역할을 줄 테니까 그 역할에 맞춰서만 정말 좀 잘해주시면 우리가 좋은 성적 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기는 위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젊은 선수와 베테랑급으로 이렇게 채워진 대표팀 명단으로 최대한 이 선수들과 많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잘하겠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은 함께 내야를 책임질 한국계 선수 에드먼을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키스톤 콤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 정해진 플레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마무리 투수 고우석은 아쉬웠던 도쿄올림픽의 명예회복을 다짐했습니다. 저에게는 처음으로 나가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를 할 때면은 가슴속에서 뛰는 그런 무언가가 더 생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더 힘이 더 나곤 하는데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BC 대표팀은 다음 달 14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한 뒤 3월 9일 호주와 운명의 1차전에 나섭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날이 추운 곳이 많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3.4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그 밖에 내륙은 서울과 안동이 영하 6.7도, 광주는 영하 4.2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3도, 광주와 대구는 4도로 예상되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제주도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중서부 지방은 밤사이 눈이 살짝 내리겠습니다.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강추위 속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한 주간 이맘때 겨울 추위가 계속되겠고 설 연휴 시작인 토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